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용목 회장님과 우리 이태봉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나이는 나에게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나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쌓아올린 보배이며 내 삶의 지표로서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떻게 도움을 주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의 귀중함은 증가하는데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설정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둘째, 나이는 현재와 미래,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감이 증가하고 세상 일보다 죽음 후의 세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첫째 그래프는 이 나이가, 에이지가 0에서부터 100살까지 이렇게 제가 그렸고, 타임 밸류를 0에서부터 100까지 했는데, 타임 밸류는 예를 들자면 달러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워낙 시간이 많기 때문에 0에서부터 50 여기까지 가면 이게 굉장히 타임 밸류가 적죠. 만약에 여기가 되면 25살 정도 되면 나이 밸류가 요거면은 뭐 이 시간당 20불이 된다, 30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0살이 되면은 시간 밸류가 100불인데 여기 에이지가 100불이면 에이지가 100살이 되면 100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밸류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다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해서 급속하게 성장한다는 걸 이제 컨셉처리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먹을수록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관한 관심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젊어서는 태어나서는 하나님 종교에 관해서 모르니까 100%가 이 세상 세큘러 월드 이쪽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 되면은 이 자기의 50% 자기 시간의 50%는 세큘러 월드 이 세상에 관한 일에 몰두하고 50%는 저 세상에 관해서 신경을 쓰게 된다. 이제 이런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100살이 되면 거의 뭐 100% 나는 맨날 기도나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밸류업을 하게 사느냐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고, 이 세상 거는 없어진다. 별로 시간을 안 보낸다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 후에 그러면은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2년 반 전에 은퇴를 했는데, 제 리타이먼트 라이프의 목적은 뭐냐? 보람 있고 생산적인 삶의 연장이다. 그러면 보람 있고 생산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하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밸류업을 프로덕티브 삶의 연장, 이런 생활을 위해서는 정신적,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런 그 라이프의 골이 주어졌으면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지금 제가 보람 있고 생산적인 삶에 보람 있다는 건 누구나 라이프 그 자체가 보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람 있는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다 더 생산적인 프로덕티브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를 하고 있느냐 하는데 약 12년 전 하나님께서 가까운 친구들과 작은 크리스찬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시작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기에다가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작은 재단은 미국과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배우며 재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재단의 인다우드 펀스는 계속 증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퍼블릭 파운데이션은 제너럴 퍼블릭에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작은 액수지만 펀드 처음에 얼마 인다우드 펀드를 받아갖고 그거를 계속 키워나가야만 도네이션을 할 수가 있고 파운데이션이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금 뭐 한 25년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크리스찬 스쿨을 아프리카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이 미국에다가 선교 지원센터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도와드릴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지금 그거를 운영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한 10여 년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은퇴하고 나서 참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늘 생활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는 생활이 되고 이거를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생각이 생겨서 이걸 더 익스펜드 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은 2021년 가을에 저희 부부가 크리스천 패밀리 파운데이션을 시작하라는 그 마음을 얻게 됐고 여기는 아들과 딸 또 그들의 배우자까지 같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것이 저희 패밀리로서 크리스천 레가시를 세우는데 시작이 된 것이죠.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공무원으로다가 은퇴했기 때문에 뭐 돈이 많아서 이런 걸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액수보다는 마음을 보시는 거죠. 내 마음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시는데 키포인트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재정적으로는 약하지만은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제 라이프에서 매일매일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단의 인다우드 펀스를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투자를 잘못하면 이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면서 그 파이낸셜 마켓에서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계속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규원입니다. 저는 고맙게도 아는 분 한 분이 매일 메시지를 보내주셔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첫 번 것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나이라는 명사 다음에 오는 동사가 들다 아니면 먹다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선두에
쓴 글을 보내주셨네요. 고맙게도.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이는 나에게 무엇인가, 여기에서 언급했듯이 나이는 먹는 거고 잡숫는 거고 들르는 거고, 그런데 나이를 제가 얼마나 잘 먹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뭐 허겁지겁 너무 과식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세월에 저는 벌써 8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84세고 몇 달 있으면 85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그동안에 지내온 이야기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나의 삶을 마감할 것인가, 지난 12월 달에 메시지를 지인들한테서 많이 받았는데 대개 하는 일부의 이야기는 올 한 해도 다 가니 올 한 해 12월 달 잘 마무리하시고, 마무리, 그렇지, 내 인생 여정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벌써 이렇게 인생 화운길에 들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러면 남은 인생 여정을 어떻게 보낼 건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많이 해봤습니다. 우선 나이가 이만큼 되고 보니까 절실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선 기라는 것, 또 체력, 기억력, 청력, 인지력, 자꾸 감퇴해가요. 예를 들어서 기력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 산 다니는 걸 좋아해요. 등산 자주 다닙니다. 등산 대원들 앞장서서 다닐 때가 한때였는데 중간쯤에서 등산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맨 꼴찌로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고, 지금은 그것도 올라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지만 거치를 잘 못해가지고 맨 뒤떨어져가지고 가는가 하면은, 심지어 요즘에는 같이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만 점심을 먹고 그냥 천천히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기억력, 우리 또래 된 사람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적은 분들도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그 사람, 그러니까 얼굴은 떠올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누가 어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얼굴도 그냥 그대로 떠오르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기억력 상실, 또 청력. 제가 두 군데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는데 지난 봄학기를 기해서 아주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두 학교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 원인이 청력의 문제라고요. 제가 아마 보청기를 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 보청기를 2천 몇백 불 들여가지고서 했는데 몇 달 시도하다가 결국 그냥 못 쓰고 그냥 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잡음이 많고 적응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청기 쓸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안 쓰고 학교에서 가르치려니까 누가 질문하면은 질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것도 그만둬야 되겠구나 해서 그 청력의 문제로 제가 가르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력, 드라이빙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기도 쉽고, 하여튼 모든 것이
감퇴되는 그런 나이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먼저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람 있고 또 계속해서 좋은 일 하시면서 사시는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제 인생 행로를 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선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저 꺼려하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살고 싶고 또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죠. 우리 삶에. 전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전 거만한 사람, 노욕 부리는 사람 좀 싫어하거든요. 그런 싫어하는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진짜 천치바보입니다 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 그리고 모든 일에 너무 과잉 반응하지 않고 좋아도 펄펄 뛸 정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놀라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아 넘기며 되도록이면 즐겁게 살려고 해요. 걱정해도 소용이 없고 또 용서도 소용이 없는 걸 알아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즐겁게 살고 또 그래서 대화할 때도 되도록이면 순발력을 조금 발휘해가지고 농담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좀 사지만 so what? 그래서 어떠냐 하는 식으로 그냥 지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걸 그냥 꽁 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가자마자 당신 얘기가 집사람하고 다툼이 참 많아요. 그래도 집사람처럼 좋은 사람 없어요. 50몇 년을 거의 6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싸움도 많이 하고 다툼도 많이 하고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저를 위해서 저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 고맙기만 해요. 그래서 하여튼 늙고 막 하면서 아까 제가 나이를 빨리 많이 먹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나이에 됐는데 이제는 또 가진 것도 많지도 않지만 집도 왜 그렇게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았으면서 그런 조그만 오래된 집에 사느냐 하고 웃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게 같이 그 자동차 타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 이게 이규원 씨 집이야. 그러니까 뭐? 아니 그 사람 난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아주 큰 집에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게 그 사람이 오래 사는 집이야. 아이고 그 이규원 씨가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 살아?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저는 살고 있고 그 얘기를 우리 한국에 사는 여동생한테 야 우리 집이 하도 작으니까 아는 사람이 코딱지만한 집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단다. 그걸 누가 또 간접으로 들려주더라. 그랬더니 제 여동생 이메일로 거기에 대한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면은 그 여자 코딱지 크기도 하다. 큰 오빠 집만하게. 그래서 웃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 아주 간소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거 있으면 좀 털어버리려고 해. 다 줘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데 좀 덜 아쉬운 때도 있어요. 책 같은 것도 많이 없애는데 지금 다시 좀 필요하면 그래서
그래도 뭐 없이 지낸 게 더 좋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털면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를 더 먹어갈 거고 이제 그 종말에는 이제 죽음이 오죠. 여기 먼저 말씀하신 분은 아주 신앙심이 좋으셔가지고 벌써 죽음 다음에 기대하시는 것도 크신 것 같은데 전 그러질 못한 것이 아쉽고 하지만 또 그런 영적인 그 성장이 앞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남은 하루하루를 그냥 재밌게 겸손하게 털면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그만 시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내게 와서 굳어버린 빗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려준다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연애 아나운서 진행이 참 매끄럽고 참 좋았어요. 제가 캐너기 홀에서 사회를 봤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보스턴에 있는 기자하고 있는 딸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눈에 지난 만화가 똑같이 말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이연애 아나운서 오늘은 엉망이에요. 참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후 저는 딸과 통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좀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하는 직업을 갖고 오직 한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분들이 어떤 일에 관해서는 저마다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저는 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자는 항상 그런 상대방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은 내가 지금 존경받고 있는지 아닌지 누구든지 금방 다 알아요. 그런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진행자에게로, 사회자에게로 누구든지 다가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데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더 살겠죠?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가 있지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아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학예를 하든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사회자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참 운이 좋게도 제가 나갈 때는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적을 때만 나갔나 봐요. 상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웅변을 한다든지 동아를 한다든지 진행자를 하다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TBC 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각급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저를 방송반에서 지도자로 또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방송 생활을 했고 그때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명사와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맡게 됐어요. 그 유명한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은 저는 따로 공부 안 해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건너와서 다시 페어팩스로 오면서 계속 저의 직업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동길 박사님, 안병욱 박사님, 소프라노 조수미, 홍혜경 전부 저를 찾아서 와주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참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동아대에서 참가자로, 진행자로, 또 때로는 심판관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요즘에는 저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 한국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동아대 글짓기 대회 할 때 저 심사위원으로 불러주세요. 역시 이것도 제가 하던 방송 일에 저는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덜 심심해요. 제가 은퇴를 한 후 조용히 지내고 있는 저에게 크리스마스 직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영무 회장님께서 뭐 강사를 뭘 하라고. 저는 지금 보스턴에 있는 딸네 집에 가서 신나게 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요, 저 보스턴 가요. 근데 제 말은 들으셨는지, 그럼 갔다 와서 연락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저는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근데 듣지도 않고 그냥 저는 보스턴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조용히 전화를 드렸죠. 그래도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다 준비돼 가고 있죠? 네? 뭐가요? 아니요, 저 못해요. 안 해요. 뭔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고 그냥 안 한다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또 전화를 드렸어요. 중간에, 며칠 전에. 저하고 또 반대되는 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저의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이 많은 시간들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저께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여기다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전에 그 2024년 카운트 하는 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안 하기로 제가 막 닫아버린 거예요, 제 마음을. 근데 집 책꽂이가 있는데요. 책꽂이 한 켠에 이만한 박스에 담겨져 있는 편지를 또 쳐다보게 됐습니다. 다른 날 쳐다볼 때 무심히 쳐다봤는데요. 최근에 봤을 때 걔네들이 나에게 무슨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뭐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만 아는 거죠. 그 속에는 제가 뉴욕에서 방송할 때부터 또 여기 버지니아 페어팩스로 와가지고 방송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어요. 기쁜 소리 클럽이라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방송이었어요. 엽서를 받아가지고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사랑을 제가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연어편지가 그렇게 마음을 울리게 할까요? 기쁜 소리 클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의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던 그 많은 분들의 정이 듬뿍 담긴 저에게는 연애편지였어요.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 슬픈 이야기들이, 예쁜 이야기들이 저를 향해서 그때의 내 마음을 또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웃었고 또 많이 울었고. 근데 그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26년째 살고 있다 보니까 근래에 만나기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몇 분 이외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의 필적인데 그 속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를 좋아했던 그분들의 사연을 저와 엮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책 많이 쓰셨겠지만 저는 책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편지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진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책을 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책을 엮어봤을 때 그 책 속에서 생각지도 않던 자기가 나온다면은 얼마나 반가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뜻밖의 편지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엮어낸다면 이 책 속에 그분들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 있네 하면은 괜히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책을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 근데 책이 공예가 될까봐 두렵긴 해요. 요즘 책을 쓰는 사람은 많은데 읽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2차례, 3차례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컨퍼런스를 해요. 그러면 보통 뭐 나흘, 닷새 뭐 이렇게 하면은 돌아오게 돼요. 근데 저는요, 그때 제가 그저 하루나 이틀, 3일 정도 좀 시간을 연장해서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와서 청취자들하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총회가 끝나면 컨퍼런스가 끝나면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와야 되는데 여기 좀 오고 싶다. 그렇게 수많은 많은 나라를 갔으면서도 제가 관광을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지금 또 기회가 되면 그 끝에 한 2, 3일 붙여서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하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연인이 기다리면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만나고 싶은 장소로. 그런 심정으로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새 조금은 후회돼요. 그때 그냥 한 2, 3일 좀 놀다 올 걸.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저는 한번 제가 가봤던 그런 곳을 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뭘 하고 싶으냐면은 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바이블 버스를 탔어요. 친구들 여러 명이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갔고 지금 레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같이 한번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저는 제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갖나요? 나이 먹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제 나이 정도 되고는 아니에요. 네. 아직도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독이고 아니지. 그동안 그렇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셔서 사실 미국에서 우리 한인분들이 직업을 바꾸시는 분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연속이 돼가지고 뉴욕에서도 또 여기 와서도 제가 방송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바이블 버스 타고 싶으신 분은요, 오늘 오후에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통째로 읽든지 또 뭐 시대별로 읽든지 언제나 새롭잖아요. 그래서 한번 성경 여행도 해보시고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잘하는 낭독을 하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불림 받은 건요, 이씨여서 불린 것 같아요. 전부 이씨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쵸? 저도 이씨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혹시 불러주신 거 아니야? 이영모 회장님? 끝까지 제가 노를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제 말
두서없이 하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미소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말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게 하시고 저의 행동에 겸손이 있게 해주세요. 저의 부족한 가치관으로 이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저의 마음 깊은 곳에 한 사람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노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받으려 하기보다는 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제 오후가 접어드네요. 목마른 이에게 샘물 한 잔의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제가 오늘 오후에도 만나게 된 모든 시간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